예, 안녕하세요. 한능건 멘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고대 문화에서 고분, 즉 무덤에 대해서, 무덤 양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고대라고 하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제가 검은 글씨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양식이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 파란 글씨로 이제 각 무덤마다의 특징,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일단 초기에 돌무지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돌무지 무덤이 후기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도 보시겠습니다. 백제도 처음에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후기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자, 신라는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초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자, 보세요. 고구려랑 백제는 돌무지 무덤으로 똑같죠? 왜 이러냐면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 그리고 백조의 시조인 온조왕이 즉 한 뿌리가 부여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에는 위로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뿌리예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조상이 같다라는 것을 이 초기 무덤 양식이 똑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신라 시조와 고구려 백제 시조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신라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 아닌 돌무지 덧널 무덤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도 후기에 가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초기에는 고구려 백제는 조상이 같으니까 돌무지 무덤으로 갔고 신라는 다르니까 돌무지 무덤이 아닌 돌무지 덧널 무덤이구나.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든 후기로 가면 다 굴식 돌방 무덤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후기에 굴식 돌방 무덤이었죠.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먹으면서 통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통일신라잖아요. 그럼 이 후기에 있는 굴식 돌방 무덤이 그대로 오면서 여기에 둘레돌, 즉 주변에 이제 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쌓는 게 이제 비석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둘레 무덤 주변에 이제 돌을 세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 영향으로 이제 불교식 화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그러면 돌무지 무덤은 어떻게 생겼고, 돌무지 덧널 무덤은 뭐고, 굴식 돌방 무덤은 뭐냐? 너무 어렵다 하시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백제의 초기인 돌무지 무덤은,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즉, 여기에 땅이 있으면요, 돌을 쌓아 놓습니다. 계단식으로요. 그쵸? 마치 좀 피라미드식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자,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생긴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보시면 나무 덧널과 이 덧널이 추가돼 있잖아요. 덧널이 추가돼 있고요. 나뭇가구로 세우고 그리고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봉토, 흙을 쌓아요. 자, 보시면 이게 돌무지 무덤이고요.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딱 봐도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죠? 이름은 비슷할지 몰라도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즉 전혀 다른 무덤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기의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굴식, 터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방, 안에 방이 있구나. 돌로 이렇게 주변이 돌로 되어 있는 이 방이 있구나. 이거를 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파란색 글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돌무지 무덤에서 장군총이라는 것은 고구려 초기의 돌무지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장군총. 이거 장군총만 아시면 돼요. 이 장군총은 현재 무덤 주인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그 학계에서 이제 장수왕릉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 넘어가서 굴식 돌방 무덤의 이제 예시로는 강서대묘, 각저총, 무용총 이 정도가 있다. 즉 이 예시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먼저 이 검은 글씨들을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파란 글씨들을 이 예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백제는 돌무지 무덤인데 서울 석촌동에 있어요. 서울 석촌동은 지금 서울 잠실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돌무지 무덤, 백제 돌무지 무덤이 후기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 더 생겨요.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백제가 이렇게 세 개가 되는 이유는 백제 수도가 3번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서울에 있었죠. 그리고 공주에 있었죠. 웅진, 공주에. 그리고 마지막 백제의 수도 어디예요? 사비, 지금은 부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와는 다르게 백제는 이렇게 3개에 나눠지는구나.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 여기서 웅진, 즉 공주 송산리 유적이라고 하는데 송산리 고분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굴식 돌방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이 뭐예요? 바로 무령왕릉. 벽돌 무덤이 2개가 있어요. 이 공주에.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무령왕릉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벽돌이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 자, 그 외에 이제 무령왕릉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 후기에 다시 와서는 굴식 돌방 무덤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비, 지금의 부여 능산리가 되었다는 점. 아시겠죠? 사비는 이제 백제의 마지막 수도죠. 어느 왕 때 천도됐어요? 이제 성왕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천마총, 호우총, 황남대총, 금간총 등이 있다. 이 정도 그냥 이거를 달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쓱 넘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천마총 같은 경우는 천마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그 말 안장에 씌우는 껴묵거리 그런 양식인데 이 천마총의 이 천마도 끝에 도가 들어가서 그림으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벽화로 아시는 분들. 하지만 벽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벽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 되고 이제 통일신라 때 굴식 돌방 무덤에서 둘레돌, 12지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 이런 거 있죠? 그 12지신 돌을 주변에 쌓았다. 주변에 세웠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김유신 묘가 있고요. 그리고 원성왕릉. 다른 말로 계릉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주변에 그 서역 아라비아 그 모양의 그 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인물상들이. 그리고 이제 불교 영향으로 불교시 화장을 했다. 대표적인 예로 통일신라를 이룩한 문무왕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돌무지 무덤이라 그랬죠. 돌무지 무덤은 벽화가 있을 수 없어요. 도굴도 힘들고요. 자, 돌무지 덧널 무덤도 보실까요? 벽화가 없고요. 도굴이 힘들어요. 그리고 추가 매장이 어렵고요. 아예 다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가 벽화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벽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자, 입구가 있어요. 즉 맘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벽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도굴이 용이했다.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